자, 그러면 이제 2주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바로 벡터하고 스케일러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벡터 스케일러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직스에서 트리트하는 퀀터티들을 우리가 피지컬 퀀터티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지컬 퀀터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physical quantities가 이제 어떻게 나누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스케일러가 있겠죠. 스케일러는 사이즈, 즉 다시 말하면 크기, 즉 매그니튜드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다이렉션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calculation을 할 때도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즉 adding, subtraction, multiplication, 그 다음에 division 이렇게만 이제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example에 해당되는 애들이 바로 뭐냐면 뭐 math라든지 그 다음에 time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example이 되겠죠. 그죠? 자, 이에 비해서 벡터 퀀터티라는 애들이 나와요. 그죠? 자, 이 벡터 퀀터티들은 우리가 represent 해줄 때 반드시 magnitude에다가 누구까지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느냐? direction까지 같이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calculation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법을 쓰는 건 아니라 바로 벡터 calculation이라는 애를 써먹을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벡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자, 벡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첫 번째,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representing vectors가 될 텐데,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우리가 다이아그램을 표시합니다. 즉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벡터가 시작하는 점을 찍고, 자, 일단 그다음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처음 벡터가 시작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게 벡터 에러,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한 포인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얘를 acting point라고 부르고요. 요 벡터 에러가 포인팅하는 다이렉션 있죠. 요거, 자, 이 애를 우리가 벡터의 dir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length of vector arrow가 바로 뭐냐? 이 애가 magnitude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벡터 다이아그램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벡터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인입니다. 자, 그럼 sign of vectors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벡터는 reference dir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기준으로 잡은 방향인데, 자, 벡터의 사인이 positive다 그러면 바로 reference direction이랑 같아요. 뭐가? 바로 direction of vector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reference direction을 오른쪽으로 잡았다가 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벡터의 사인이 positive다 그러면 그 벡터의 direction이 역시 오른쪽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negative 사인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negative 사인은요 바로 reference direction과 이 벡터의 given 벡터의 direction이 opposite 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스케일러가 아니라 벡터에서는 이 사인은 관계가 없어요. 누구랑 관계 없느냐? 바로 이 벡터의 매그니튜드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A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보다 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일 거란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벡터의 calculation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벡터를 합치는 방법이죠. 그죠? 자, 벡터를 합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parallel
transference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런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벡터를 magnitude change, direction change 없이 그대로 들어서 shift 해준다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자, 요렇게 그대로 shift 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A 벡터의 magnitude와 direction change 그대로 옆에서 들어서 옮긴 거죠. 그럼 요걸 우리가 B 벡터라고 했었을 때 parallel transfer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 A라는 벡터를 parallel transfer한 B라는 벡터는 정확히 A라는 벡터와 같은 벡터라는 거죠. 이거를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0,000번은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원래 벡터 에디션은 좀 더 복잡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IGCSE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고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른바 parallelogram method입니다. 자, parallelogram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평행사 변형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add하고 싶다. 그러면 A를 트랜스퍼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B를 트랜스퍼를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A를 한번 트랜스퍼를 할게요. 패럴 트랜스퍼를 해주니까 얘가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패럴 트랜스퍼 한 거를 그려보면 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럴 트랜스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익스텐드 라인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패럴로그램을 말 그대로 그려주는 거죠. 그죠? 그쵸. 근데 이게 조금 그림 좀 제가 잘못 그리긴 했는데, 그럼 일단 얘를 이렇게 패럴로그램을 그리면 이때 resultant에 해당하는 즉 A 플러스 B 벡터는 이 패럴로그램의 diagonal line 즉 요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화살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패럴로그램 메서드를 이용해서 벡터를 에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벡터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쳤잖아요. 그럼 반대도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벡터를 두 개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여기서 몰라도 되긴 하는데 하는 김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components of vector라고 부릅니다. 벡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막대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편의상 x, y 코어디네이트를 얘들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x 액시스, y 액시스 원래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벡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벡터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A 벡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랜턴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랜턴을 가지고 와서 바로 위에서 아래로 즉 x 액시스 다이렉션으로 빛이 쏴줍니다. 그러면 라이트 쏴주니까 이때 x 액시스 위에 바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x 액시스 위에 이렇게 빨간색, 요 주황색 섀도우가 생길 거예요. 왜? A는 막대기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빛을 이렇게 쏜 거고요. 근데 두 번째 light을 yx쪽으로 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a라고 하는 벡터 막대기의 그림자가 어디에 y-axis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right angle, 그 다음에 여기도 right angle이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퀘어 형태의, 그죠? 즉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일단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이 스퀘어하고 그다음 패럴러그램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사각형, 즉 스퀘어가 패럴러그램에 속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얘도 요 녀석도 kind of parallelogram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A라는 벡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 패럴러그램의 다이아고널 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밑에 x-axis 있는 섀도우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x-axis 있는 섀도우를 우리가 편의상 a sub x, 그 다음에 y-axis 있는 애를 a sub y 이렇게 표시한다면 결국 우리가 위에서 배운 패럴러그램 메서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a라고 하는 벡터는 a sub x와 a sub y를 합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a는 ax와 ay 두 개로 세퍼레이션이 된 거죠. 그럼 이때 얘네들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x-axis하고 이 a 벡터 만들어주는 앵글을 우리가 theta라고 한다면은요, 트리그를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이거를 트리그를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데이터, 그죠? 코사인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저 a라는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a라고 할게요. 그럼 코사인 데이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ax over a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 ax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때 ax는 바로 a의 코사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트릭을 쓰면 사인 데이터는 ay over a거든요. 따라서 이때 ay는 뭐가 될까요? 그쵸? 얘는 a의 sin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패럴러그램 메서드를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찾은 방법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orce는 바로 벡터 퀀터티거든요. 근데 문제도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3 뉴턴의 force하고 그다음에 4 뉴턴의 force를 오브젝트가 받고 있대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resultant, 즉 합친 net force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벡터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패럴러그램을 그려야 되는 건데 이 다이아그램에서 패럴러그램이 3뉴턴과 4뉴턴을 그려지는 거는 바로 이 녀석이죠. 요렇게 그림 패럴러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x라고 하는 애가 이 패럴러그램의 뭐겠습니까? 바로 다이아고널 라인이니까 여기서 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된다? 그쵸? 바로 C번이 되는 거죠. 벡터하고 스케일러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특히 그래프 페이퍼가 나오면 칸수에 맞춰서 길이를 재주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